안녕하세요. 오늘 토요포럼 3차 강의는 50플러스 협동조합 조재영 이사장님의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또 열렬한 박수를 받고 강의를 시작하기 처음이네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50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 조재형입니다. 그동안 구글 드라이브에 관해서 여러 번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앞으로 50플러스 협동조합이 주관해서 하는 이런 조합원을 상대로 하고, 또 같이 온라인 오피스를 좀 같이 공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총론적인 개념으로, 개론적인, 구글 드라이브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좀 전체 아웃라인을 같이 공부해보고, 실습도 좀 해보고 하는 그러한 준비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것을 같이 보실까요? 네.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도구인가? 제목이 좀 충치적인 것 같죠? 한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의 특징적인 어떤 구체적인 성격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그런 걸 알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알듯이, 이 구글 드라이브 여러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기능도 다양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이런 도구이나 하는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교재는 What is Google Drive? 이런 그대로. 그래서 인터넷 크롬이든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제목을 타이핑을 해보세요. 주소창에서 a.mp /is 구글 드라이브 띄어쓰기를 한 건데, 이 단축주에서 띄어쓰기를 허용을 안 해요. 뭔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What is Google Drive? 구글 드라이브 뭐냐? 잊어먹지 않겠죠? 저 타이핑 해 놓으면은 휴대폰이든 뭐 노트북이든 이 강의록이 언제든지 불러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도구인가? 세 가지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 저장 창고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찾았어요. 클라우드 저장소다. 뭔가 내 자료를 저장을 해주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창고 역할. 어떠한 자료도 좋아요. 디지털 자료면은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문서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런 자료, 디지털 자료는 다 올려서 나만의 공간에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오피스. 클라우드 오피스는 제가 이번에 구글 드라이브 설문을 해봤는데, 클라우드 오피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말 용어도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어려워요, 사실은. 클라우드란 개념도 그렇고, 오피스는 사무소인데, 오피스 도구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사무를 보는 도구는 글을 쓰는 도구. 그렇죠? 타이핑해서 글을 쓰는, 이게 가장 사무할 때 기본적인 도구죠. 그런 글을 쓰는 도구, 또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우리 아주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이었어요. MS 오피스 엑셀. 그래서 그 엑셀과 같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계를 내고 처리하고 조작 처리하는 그런 문서가 스프레드시트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발표, 강연장에서 발표하는 이런 문서를 대표적으로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라는 도구가 있었죠. 근데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그 세 가지 기능을 하는 도구를 내 컴퓨터에 깔지 않아도 돈을 주고 다 사야죠? 아래 한글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도 엑셀과 파워포인트 이런 세트를 사서 인스톨 내 컴퓨터에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도구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료의 프로그램을 사서 사무 도구를 자기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그러한 도구를 무료로 준다는 뜻이에요. 클라우드 오피스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빈손으로 내 컴퓨터가 아니어도
빈손으로 도서관에 걸어갑니다. 중앙도서관, 큰 도서관들은 컴퓨터실을 다 운영하고 있죠. 크지 않아도 지역 도서관이어도 가면은 웬만큼의 몇 대 정도, 수십 대 정도의 컴퓨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구글 계정 아이디로 접속해서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접속을 하는 이런 도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 꼭 설치를 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준다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와 협업이에요. 아주 큰 특징들인데 사실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버튼으로 따진다면은 어디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이런 공유와 협업. 공유와 협업은 내가 이 창고에다 올린 내 자료, 내가 어린 시절 찍었던 사진서부터 가족 사진 다 올렸어요. 물론 요즘에는 구글 포토 앱이라는 걸로 찍으면은 자동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 이전의 자료 다 올려서 사진 자료든지 문서 자료든지 매일매일 사무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서류도 그렇고 올린 자료를 누군가 남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서, 구글 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제공해주는 도구를 가지고 작성한 문서들, 그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면은 서로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일부분 작성하고 공유자가 또 다른 일부분 작성하고 또 작성한 걸 고치고 작성해 놓은 것에 댓글을 달아서 토론을 하고 댓글 이렇게 쭉 해서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고 하는 그런 식의 공유와 협업 기능이 뛰어난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도구가 이런 세 가지의 큰 성격의 기능을 하는 그런 인터넷 도구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어떻게 과연 이 세 기능들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광고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가 이런 거다 라고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회사 제품을 이제 어떻게 광고하는지를 보면은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아이콘이라고 했죠. 확대해서 보이는 어떤 문서 파일을 어떤 파일, 문서 파일. 또 이것도 색깔이 다르니까 종류가 다른 문서. 또 이것도 또 다른 문서. 이건 좀 많이 봤죠? 스프레드시트 아이콘 같지 않나요? 이거는 구글 문서, 구글 다큐멘트 문서. 이렇게 다양한 문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keep everything, share any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keeping해라, 보관해라. 그리고 share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공유할 수 있다,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구글 드라이브를 선전하면서 광고하면서 첫 번째 이 캡션으로 keep everything, share anythin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라는 거죠. 두 번째도 저렇게 많이 본 아이콘들이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는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오피스 문서들, 또 다른 구글 드로잉, 다 구글 문서들이에요. 자, 이 아이콘들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여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구글 드로잉 아이콘인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오피스 도구를 사용해서 그 만든 것을 다 보관을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keep everything.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거를 누구하고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더 들어갔어요. Keep everything, share anything, create something. 무엇인가를 창조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걸 저장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가가치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남에게서 받은 자료, 공유받은 자료, 내 자료를 공유해서 협업해서 같이 만들다 보면은 새롭게 가치가 바뀌어요. 점점 어떤 그 완성된 자료로서의 가치가 늘어나죠. 그런 건 다 크리에이트 썸씽이다.
새로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내용이 충실하게, 튼튼하게 바뀌는 그런 것도 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스마트폰 하나인데 구글 드라이브가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이 컴퓨터예요, 스마트폰이. 거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Song to Remember for 가라오케를 위한 가라오케 기억을 위한 노래라고 또 문서를 작성한다. 여기 My Budget Tracker 무슨 예산 이건 이제 스프레드시트 이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핸드폰에 내가 저장한 문서들이 다 핸드폰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나눠주고 하는 이런 식의 하나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 약간만 바뀌었죠. Keep everything, share anything, create something. 이 세 가지가 한 구글 드라이브를 딱 한 줄로 요약했다고 봐요. 모든 걸 다 저장해라. 어떤 거든지 나눠올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멋지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One safe place for all your stuff. 당신의 스터프는 자료라고 번역이 되겠죠. 당신의 물건, 당신의 자료를 위한, 모든 자료를 위한 안전한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One safe place for all your place.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이것도 스노클링 하는 어떤 자료죠. 사진이고, 이건 PDF 문서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파일을 드라이브 상에 리시트 트리, 최근 여행이라는 항목에서 이런 걸 쭉 저장해서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는 모든 자료를 저장하는 안전한 장소다라고 자기 비밀번호와 자기 계정과 자기 비밀번호로 관리해서 들어가는 문서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터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All your files ready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모든 파일은 같이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 여행을 하든 드라이브를 하면서 남미 해변가를 가든 항상 모든 자료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은 구글 드라이브의 자료가 클라우드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들고 다니나요? 여기 외장 하드 큰 거?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구글이 제공하는 그 서버에 내 계정 안에 할당받은 나만이 쓸 수 있는 공간 안에 내 자료가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걸 불러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도 볼 수 있고 자, 비행기라는 그 이미지를 해서 All your files ready where you are. 자, All your files ready where you are. 이렇게 이미지로 감각적으로 세 컷을 만들었어요. 네 컷이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즐거워하는 것을 신기하다 이거죠. 구글 드라이브 자료가 이런 이미지까지가 구글이 구글 드라이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든 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 구글 드라이브의 로고가 이렇게 이게 구글 드라이브예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 어디 있냐? 뭐냐? 딱 한눈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으면 그게 구글 드라이브를 나타냅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구글 드라이브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이걸 파비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파비콘은 이제 웹상에서 웹 주소상에서 나타나는 그 사이트에 결정되는 대표적인 아이콘 또는 웹 콘텐츠, 웹 내용의 사이트 내용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대표하는 아이콘을 파비콘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색깔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한 건데 노란색은 프레젠테이션이죠. 노란색은 슬라이드면서 그 다음에 파란색은 구글 닥스. 이건 스프레드시트.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걸로 만들었죠? 이걸로 만들었죠. 프레젠테이션. 자, 그럼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자, 구글 드라이브 구동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좀 왜 이런 말입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여행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가. 제일 흔히 우리가 자주 접했던 브라우저가 뭐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되죠.
IE.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썼죠. 우리 바탕화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게 다 있어. 그래서 이것을 눌러서 인터넷 여행을 해요. 그런 인터넷의 그 표준어, 랭귀지로 작성된 것을 읽어내고 하는 도구가 브라우저인데, 대표적으로 이걸 썼어요. 인터넷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가능해요, 안 해요? 구글 드라이브가? 질문을 드릴 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크롬으로만 썼죠? 네. 근데 과거에 버전이 낮을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구글 드라이브가 안 열려요. 근데 최근에는 아이도 10으로 올라오고 버전업이 되면서 7 이후에도 이게 이 익스플로러 구글 드라이브가 열립니다. 할 수 있는데 브라우저가 이 크롬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여기서만 드라이브가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진 않아요. 최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고 이거는 무슨 아이콘이죠? 파이어폭스가 똑같은 기능, 인터넷을 여행하는 도구예요. 전 세계에서 어느 걸 제일 많이 쓸까요? 파이어폭스. 크롬. 크롬을 그러니까 어느 걸 제일 많이 쓰느냐의 통계를 내는 기준도 다 달라서 좀 들쑥날쑥 하는데 트래픽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한 52%? 50%가 좀 넘었어요. 최근에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거 파이어폭스. 이건 뭐죠? 사파리. 사파리 어디서 만든 브라우저인가요? 애플. 그래서 아이폰으로는 인터넷 검색을 뭘로 하죠? 인터넷 여기가 사파리로 하죠. 근데 아이폰에서도 아이폰에서도 이것도 할 수도 있고 다 인터넷 하는 도구는 네 가지 다 해놓을 수 있어요. 다 앱으로.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하는 도구 요즘에는 대부분이 구글 드라이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는 아까 뭐라고 웹 도구죠. 클라우드 도구예요. 내가 내 컴퓨터의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또는 뭐 USB에 깔아놓고서 사용하는 저장 도구가 아니고 오피스 도구가 아니고 웹에 구글 서버에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접속되는 그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일단 선택을 했어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다른 웹 브라우저 말고 크롬을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익숙하죠. 크롬을 쓰는 장점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열기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구글 드라이브, 저렇게 아까 좋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 도구인데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를 쓰느냐. 그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요 크롬을 열면은 이렇게 점이 9개가 있죠. 칼라. 이게 앱이에요. 크롬 앱.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앱들. 응용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것처럼 웹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여기 모아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앱들이 떠요. 그럼 거기에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드디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흑백으로 까맣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점 9개인데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건데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구글 앱이야, 구글 앱. 이쪽은 크롬의 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구글 앱은 덩치가 큰 거예요. 메일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메일, 캘린더 전부 구글 앱이죠. 이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고 엄청나게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열면 여기서 쫙 열리죠. 그렇게 다양한 것이 앱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거나 두 번째는 요 구글 앱에서 선택을 하거나 크롬 앱, 구글 앱. 세 번째 방법은 주소창에서 drive.google.com 씁니다. google.com. 자,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예요. drive.google.com. 요거를 주소창에다 치고서 drive.google.com 치면은 똑같은 이거 누르는 효과와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구글 드라이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거 기본적인 건데 그게 모르잖아요. 일단은 여기 세 군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한글로 구글 드라이브 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나오죠. 구글 검색이니까. 그럼 몇 가지 아래 칸을 보면은 요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일단 좀 편안하게 이해하시는 만큼 이해하시고 다시 실습을 할 때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강의 들으시다가 스톱!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북마킹 놓기. 지금 구글 드라이브 세 군데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누르면 뭐가 뜰까요? 이런 화면이 뜨죠? 구글 드라이브 직접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매번 인터넷 할 때마다 여기 누르고 그거 누르고서 이런 화면을 띄우지 말고 이렇게 뜬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놓으면 내 구글 드라이브는 항상 북마킹이 되겠죠. 북마킹을 구글 드라이브 해놓으면은 인터넷 열기만 하면은 여기에 북마크 바에 나오죠. 즐겨찾기 바에 드라이브가.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다. 북마킹을 해놓으시면은 다음번부터는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열기만 하면은 딱 그 주소창이 이게 딱 북마크 창에 떠 있죠. 그래서 처음 매번 이렇게 이걸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북마크 바로 하나 올려 빼놓으시라. 이게 편리하다. 왜냐면 드라이브 많이 쓰거든요. 북마크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생성을 해요? 그거는요, 여기, 그건 크롬이거든요. 크롬의 사용이잖아요? 크롬의 사용인데, 크롬의 사용의 환경 설정은 요놈이에요.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곧바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이게 이제 크롬,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크롬을 접속을 하면은, 참인데, 요 부분이 환경 설정인데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다섯 번째쯤에 여섯 번째 북마크가 있죠. 북마크 바 표시 이걸 누르면 돼요. 지금 북마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밤이 회색빛이 다예요. 다 나타났죠. 이걸 지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북마크 바를 삭제했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나왔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북마크가 표시. 항상 표시를 해놓을 수 있어요. 설정에서. 그래서 북마크가 항상 표시 이렇게 항상 표시하는 게 좋죠. 어쨌든 그렇게 됐고 다시 강의를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자 여기 한 몇 개 슬라이드만 더 하고 이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keep everything, share anything, 모든 걸 보관하고 나누고 새로운 걸 만들라.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 있죠. 그런 도구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그 기능이 다 이거죠. 우리가 계정이라고 할 때, 계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은 거는 은행 계정이에요. 자기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또 찾고 하는 걸 마음껏 내 집에다 돈을 보관하고 현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은행 계정을 하나 설정을 하죠. 내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이 뭐고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인가 확인해서 은행에다 계정을 하나 만들면 나만의 고유의 계정이 생기죠. 다른 사람 섞이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구글도 자기 계정을 가지고 이제 구글 처음에 사용한 거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죠.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계정 안에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구글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상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여기는 검색을 하는 검색창이 나오죠. 이 검색창은 인터넷 검색창이 아니고 구글 드라이브 내가 저장한 장소에서 자료를 찾는 거예요.
내용 검색도 돼요. 컨텐츠 제목 검색뿐만 아니라 이 검색을 여기 삼각형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종류별로 뭐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파일만, 뭐 스프레드시트 파일만 또는 내가 작성한 거 이렇게 이름별, 내용별 컨텐츠로 거기에 뭐 봄소풍이라는 게 컨텐츠가 있었다. 봄소풍 치면은 봄소풍이 컨텐츠로 들어간 게 이 검색입니다. 이렇게 검색 버튼이고요. 여기는 현재 구글이 누가 접속하고 있는 구글 계정의 접속자. 제 형이고 아이폰 사람들이 있고 이건 알림이에요. 뭐 새로운 메시지가 있으면은 숫자가 나오고요. 이게 구글 앱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것이 아주 간단한 도구예요.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할 거냐, 박스식으로 할 거냐, 다트판식으로 그 버튼이고요. 요 AG는 A to G 내림 차순 정렬할 거냐, 뭐 오름 차순 정렬할 거냐, 최근 뭐 만드는 순서로 할 거냐, 그런 정렬 순서를 하는 거고. 요거는 현재 상태 버튼이에요. 누가 수정을 언제 버전이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 요게 환경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는 각종 디바이스에서 각종 도구에서 항상 환경 설정을 뜻하죠. 삼선 마크든지 여기서도 어떤 이런 환경인가 이건 드라이브 환경을 조절할 때 여기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있다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게 있자면 이 환경 설정에서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린다고 했죠. 창고라고 했잖아요. 창고에 올릴 때 올리는 자료를 구글 문서로 다 변환을 해서 올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올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문서 형태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PDF 문서를 하나 올렸어요. 그 PDF를 올릴 때 이거 구글 문서로 바꿔서 올려라. 무조건. 그걸 처음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릴 때 무조건 구글 문서 다 바꿔라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올라올 때 다 바뀌어서 올라와요. 파워포인트도 구글 슬라이드로 바뀌고 구글 PDF는 구글 문서로 바뀌고 컨텐츠가 이렇게 슬라이드 하여튼 그렇게 바꾸는 문서, 구글 문서. 그 다음에 여기가 조작 버튼이에요. 핸들러죠. 구글 드라이브를 내가 자료를 올리고 내리는 날 올리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자료를 보고 새로 만들기 하고 오피스 도구를 만들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운전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다 나타나는 그 파일과 폴더가 나타나는 파일 폴더 표시 화면입니다. 제일 큰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부분이에요. 검색구가 있고 사용자 확인, 구글 계정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설정부, 그 다음에 3번은 작동 기능부. 조금 이렇게 나오네. 작동 기능부, 파일 폴더 표시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내가 모든 자료 올리겠다, 참고로 쓰겠다, 그리고 마음껏 구글 문서 만들어서 보관하고 남아서 남겠다 할 때의 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오신 김에 그 파워포인트를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 바꿀 수 있는. 업로드 시킬 때 환경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조금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다른 PDF나 이런 자료는 다 당연히 구글 문서로 바뀌는데 파워포인트 자료도 구글 드라이브 슬라이드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바뀌는지 그건 제가 시연을 안 해봤는데 아니 바뀌어요. 바뀌죠. 그게 바뀌는데 그 방법이 깨져요. 일부는 깨져요. 일부는 깨지는데 근데 상당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에다가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강의 들어보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경정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파워포인트에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좋은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다 업로드 시키는 게 그 많이 친구들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동영상이라든가 뭐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중 작업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구글 드라이브의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쓰는 것과 파워포인트도 제가 쓸 줄은 아는데 최근에 이걸 쓰니까 이것만 가지고 쓰고 전환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마지막 비행이라고 하는 걸 뭘 만들었죠?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입니까? 예. 왜 그랬냐면은 이건 음악 더빙이 아니에요. 음악 더빙. 예. 여기서 이걸 만들었으면 당연히 음악 더빙을 했을 텐데 음악이 업로드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프레젠트 파워포인트는 음악을 설정을 해놓으면 음악이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저기 구글을 많이 쓰시고 어떤 분은 프레젠테이션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죠. 다양하고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 기능들이 발전해 있는데 저는 그 다 기능 안 쓰고 다 생략하고 여기 구글이 제공해준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이 구글 드라이브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우클릭해서 데크를 달 수가 있는 파워포인트 안 되죠. 이게 공유 문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수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게 뭐였죠? What 구글 드라이브잖아요. 그거 타이핑을 해놓고 제가 이걸 공유 조건을 수정 조건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유와 협업을 하는 아주 중요한 파워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MS 오피스의 그 도구들은 워드, 다큐멘트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엑셀, 대표적인 이 세 가지는 이런 구글의 드라이브 상에서 클라우드 오피스를 만들어내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얼마 전이에요? 15년 됐나요? 그때부터 전 세계의 오피스 분야의 강자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걸 써요. 구글 다큐멘트 쓰고, 파워포인트 쓰고, 엑셀 쓰고. 우리나라는 한글이라고 하는 고유의 문자가 있으니까 아래 한글이 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엑셀이나 이거는 MS 걸 쓰고 다큐멘트는 이거 쓰고 그래서 그 변환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이상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가 MS 오피스에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를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근데 일부가 깨져요. 완전히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옮기고 수정을 해도 좋고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어 놨으면 다시 만들 게 아니라 일단 변환을 해서 구글 문서로 만들고 깨지는 걸 고치고 애니메이션,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 만든 거가 그거까지 여기는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 거기서 업로드, 파일 업로드나 뭐 폴더 업로드 시켜서 하는데 그게 애니메이션 들어간 건 이게 또 아니에요. 깨지. 아까 좀 그런 애니메이션 들어간 거가 애니메이션도 일부는 되는데 다 깨지진 않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다양한 기능의 애니메이션을 넣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쓰는데 파워포인트 쓰시죠? 그렇게 쓰는데 아까 전 선생님 뭐 쓰셨지? 아까 파워포인트 쓰신 분가? 네.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선수들이 파워포인트 또 같은 사람들이 어디게 도움이 그러니까 저는 공유해서 같이 만들 가능성 그럴 필요성이나 그 기능이 좀 더 있는 문서 같으면은 구글 드라이브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고 그런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더 많은 기능을 넣으려면 파워포인트로 하시고 파워포인트 기능을 다 배우려면은 꽤 시간 다양하죠. 시간이 되죠. 근데 한 두세 칸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자, 요 새로 만들기가 몇 가지 기능이 있죠? 여쭤볼게요.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까 세 가지 기능과 관련이 된 버튼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아까 구글 드라이브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창고 기능,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오피스 기능, 문서 만들고 슬라이드하고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그런 문서와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 협업하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이 숨어 있어요. 바로 창고 업로드하는 기능하고 문서 만드는 기능이 이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 그렇게 중요해요. 구글 전체의 특징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여기 이 버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내에 작은 방, 이 드라이브 안에다 폴더를 만들어서 만들기 위한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새 폴더 만들기가 나와요. 폴더라는 건 여기에 폴더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폴더가 뭔가요? 저장하는 하나의 캐비넷 같은 거죠. 서류함. 우리 폴더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사를 했다. 쫙 내가 이제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전부 드라이브로 옮겼어요. 이사한 거야. 그럼 이사한 자료가 딱 난잡해 이렇게 어질러 있다는 거는 우리 안방에다 다 마루에다 거실에다 해놓는 거야. 똑같아. 그걸 살림을 살려면은 하루 이틀이 걸리든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안방짐, 부엌짐, 서재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분류를 해서 쌓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각각의 보관하는 상자 이게 폴더예요. 폴더를 잘 만들어야지 그 같은 종류별로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폴더 만드는 버튼이 없다. 새 폴더 만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폴더는 구조화가 가능해요. 순서 계층화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가. 큰 캐비넷을 열었더니 서랍이 있어. 서랍을 열었더니 또 작은 서랍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큰 캐비넷도 서랍이고 그 안에 큰 캐비넷도 폴더고 그 안에 작은 서랍들, 큰 서랍들 이런 것들이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가요. 각 맨 마지막 그 서랍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파일들이죠. 그 개별 파일들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큰아들내미 양말 이렇게 옷돌이, 겨울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놓듯이 폴더를 잘 만들어야지 자료를 잘 정리가 돼요. 그런 계열화 구조화가 가능하다. 일단 폴더는. 그런데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우 버튼이라고 써놨죠.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들지만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만들긴 하지만 여기 창에서 폴더 여기 나타나니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폴더가 만들기가 나와요. 이것도 좀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폴더 만드는 것도 창고의 기능이죠. 아까 창고를 보면 쫙 종류별로 이렇게 창고 나왔잖아요. 이미지가. 자료를 창고에 쌓되 종류별로 분류하는 기능과 관련이니까 첫 번째 기능과 관련입니다. 이것도 로컬 컴퓨터, 자기의 이런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USB든 이런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쭉 올릴 때에 파일 단위로 하나씩 올릴 수도 있고 폴더로 짐을 싸서 폴더채 올릴 수도 있죠. 그런 업로드하는 이 사다리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그러면 뭐예요? 창고와 관련이 된 기능이에요. 이 버튼이. 창고로서 쓰기 위한 버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 있어요. 이건 우 버튼에서 폴더를 만들지만은 로컬 컴퓨터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쭉 끌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걸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구글 드라이브 열어놓고 한쪽에는 자기 바탕화면이에요. 그 바탕화면에 있는 자료를 파일이든 폴더든 쭉 드래그해서 누른 상태로 클라우드로 가져오면 여기로 가져오면 이쪽으로 다 올려져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사다리를 통해서 올리는 방식이 있고 드래그 앤 드롭에서 올리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노란색은 좀 다른 방식, 이건 좀 많이 쓰기도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쨌든 이 기능이 뭐 기능이죠? 두 가지가 창고 기능을 하는 역할 버튼이라고 했죠. 세 번째,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클라우드 오피스 기능이에요. 이걸 누르면은 구글 문서 만드는 버튼이 나옵니다.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다음 뭐 기타 문서, 설문지 다 이런 식의 스프레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을 구글 드로잉
여러 가지 그걸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만드는 어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 거니까 말고 새롭게 하나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시죠. 대신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